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대통령 순방 중 외교 결례, 외교 실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속출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왜 이러는 걸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소개해드린 동안 네 분께서는 의견을 적으셔서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군요. 일단 진단을 했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마추어에 맡긴 의전, 이딴 외교망신을 불렀다. 의전을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이네요. 대통령 순방 중 외교 결례 속출 왜일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도 꽤 기사가 됐었는데요. 말레이시아 정상 앞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일단 인사말을 했다. 그리고 그런 게 몇 차례 반복이 됐었다. 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체코 방문 다시에 국가명을 틀리게 됐다. 그리고 캄보디아 순방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 사진을 게재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쭉. 본질 벗어난 SNS 등 가외일에 신경을 쓴다. 그러자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문성 떨어진다 지적을 했다. 그리고요. 청와대 뒤늦게 사태 심각성 깨닫고 어제 설명도 좀 했고요. 관료 출신 의전 비서관을 임명했지만 별로 나아지진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탁현민, 그러니까 어떤 행사 쪽 담당했었죠. 탁현민 선임행정관 후임에 어제 인선했는데 이벤트 PD 출신을 임명을 했다. 또 이런 게 어제 또 같이 발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일단 네 분 패널 의견 듣기 전에요. 어제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견 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말 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현지에서의 실무적 실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네, 뭔가 집중력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청와대 외교안보 팀들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안보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 그렇게까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뼈아프게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다. 이 말에 고민이 묻어납니다. 보니까 저 말 속에요. 자, 이번엔 순서를 좀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변호범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 예. 10월 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을 다녀오셨죠. 예. 그 유럽 순방을 통해서 그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서 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흐름을 좀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었습니다. 예. 하지만 유럽 어느 나라로서부터 원하는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유럽 순방 마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코펜하겐에서 유럽 순방을 마치면서 코펜하겐에서 산책하는 상당히 좋은 그 화보가 하나 있었거든요. 영상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코펜하겐을 산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정말 영상미 뛰어났었거든요. 기사에도 지적됐듯이 SNS라든가 그런 홍보에 너무 홍보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잘 만든 화보보다 우리 국민들은 화보보다는 뭔가 순방의 결과가 충실하게 담긴 보고서, 잘 분석된 기획적 있는 보고서를 원하는데 지나치게 화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기사에도 나왔었지만 또 그 의전 비서관실은 이번에 의전 비서관 자체는 이제 외교를 했던 사람 임명이 됐었지만 탁현민 후임으로 최선임 행정관으로는 또 MBC에서 이제 이벤트를 담당했던 국장 출신이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전히 청와대에서 의전에 있어서 이걸 단순히 이벤트와 행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냐, 이제 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좀 아쉬움이 드네요. 그러니까 의전은 사실 깨알 같은 부분도 신경을 쓰고 어떤 발언, 제스처, 표현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어떤 행사, 이벤트 이런 걸 좀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들어갔네요. 알겠습니다. 김철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의전은 의전 전문가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그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 이 전문가라는 것의 의미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외교부 출신 관료였느냐, 아니면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 주류냐, 뭐 이런 등의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이 있는데 이제 아시아 지역이나 뭐 등등 해외를 가가지고 거기 뭐 총영사급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그 해당 국가의 이야기 이제 막 말씀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 예. 낮에 여행 가이드가 해준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이렇게 저기 해당 국가에 대한 깊이나 식견이 없나?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적이. 외교관이 한 설명을 들어봤더니 그게 가이드 가이드 설명을 얘기가 벗어나지 똑같습니다. 않더라.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외교관에서 어떤 지위의 문제들로 어느 나라 대사가 갖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 사실은 우리나라 미주 라인을 빼면은 사실 많은 전문가들을 확보했느냐에 대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 말레이시아나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이제 동남아나 이런 쪽에 대한 전문가 진짜 우리가 확보돼 있냐 외교부에. 그 의전에 또 이게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리추얼하면 이게 R이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상호성이거든요. 예.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깊은 이해를 한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외교부든 뭐 저 외교 안보 라인 저 주류든 간에.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이 문제네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아까 윤상현 의원이 뭐 외교안보 주류가 잡고 독점하고 있어 그러지 않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문제제기가 좀 딴 주소를 지금 헤매고 있어요. 뭐 우리 국무총리께서는 이제 그냥 뭐 총리니까 답변을 이제 성실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외교가, 지금 한국의 외교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우리 외교 엘리트들 제대로 충원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살펴봐야 된다. 이게 뭐 탁현민이 나가서 그러냐, 아니면 무슨 뭐 홍보성이 누가 들어와서 그러냐, SNS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러냐, 그럼 홍보는 또 안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다 좀 핵심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자꾸 딴 주소를 찾아가지고서는 헤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판도 너무 표면적인 거라고 대책도 그 표면적인 거 없애려고 또 바로 나오고 이런다는 말씀이시네요. 화보도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이제 기사를 하나 원고를 하나 써달라고 해서 뭐냐고 했더니 사진을 잔뜩 보냈어요.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하는데 전부 사진만 찍었다고 사진 이렇게 찍어도 되냐고 또 비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부 때 지금 이게 왜 근본적으로 생기냐? 우리 외교의 그 전문적 역량이 실제 지금 확보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터질 때마다 늘 근본적인 건 어디가 있냐고 매일 찾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못 찾는 것 같아요, 늘. 그 근본적인 거.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거. 유대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전팀이 실수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의전팀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큰 행사들도 많았고요. 근데 의전팀 때문에 무슨 외교 대참사가 일어나고 외교 망신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큰 노력을 하는 그 의전팀에 대한 조금 너무 박한 표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냥 외교 실수. 뭐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걸 지적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 정부가 이렇게 SNS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하는 이유가 그 전 정부들이 너무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공식적인 것 말고도 비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부분을 알려주고 싶어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걸로 봐야지 그 공식 행사 가가지고 지네들끼리 사진 찍고 놀고 있구나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좀 하고 싶고요. 소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네. 다만 이제 의전팀도 뭐 꼭 파격도 필요합니다, 의전에서. 하지만 이제 그게 실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지금 적은 이유도 당연히 이런 파격 그리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수는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국가에서 별다른 입장이나 반응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외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언론들이 이제 꽤 지적을 좀 하고 있어요. 최영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와 있을 때 이제 모시고 다니보면은 이제 의전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정치인 출신이고 소탈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편하게들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청와대 전문가가 없다 얘기 아니고 외교부에는 전문가가 많거든요. 그분들이 오는데 의전이라는 옷을 굉장히 좋은 옷을 갖다 입히시는데도 몸에 안 맞으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소탈하게 소통하시려고 그런 모습이 그렇죠. 잘 보이는 게 예, 예. 굉장히 좋거든요. 예. 사실 뭐 낮에 가서 밤 인사를 했다는데 그거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밤이라서 내가 밤 인사했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그쪽에서도 박수 칠 일이거든요. 꼭 여기 이제 비판할 일은 예. 아닌데 그러나 한 사람의 전문가는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 저는 비서실장이라고 보는 거죠. 비서실장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서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이번에 책임을 물으려면 비서실장이 해야 되고 예. 의전은 항상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예. 입는 사람한테 맞아야 됩니다. 맞게 그거를 재단하고 갖다 드리는 것은 비서실장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서실장이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더 열심히 해라. 네. 당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외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많은 것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게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도 있죠.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뭐 전문가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외교를 정의하신다. 이 말씀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